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 송파 등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소소형 갭투자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 기준 면적이 기존 18제곱미터 초과에서 6제곱미터 초과로 강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소형 아파트도 더 이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사등리 일원을 오늘 3월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46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3.3제곱미터 평당가가 1억 3,706만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3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를 보면요. 짱구와 친구들도 별똥별에 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짱구는 액션 가면을 만나고 싶다고 하고 맹구는 멋진 돌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훈이라는 친구는 정작 소원이 생각나지 않아 울상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꿈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딱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 꿈을 향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꿈이나 소원이 부동산 투자 성공이라면 저희가 그 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익숙한 일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에도 도전을 하십니까? 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전을 할 땐 두렵죠. 그리고 귀찮죠. 그리고 무언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와 적응 과정을 주면서 여러분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세계 열립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같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윤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상담 이어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아파트 규제가 좀 심하고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뭔가 준비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가 많죠. 뭐 공공 재개발, 뭐 민간 재개발, 또 뭐 가로주택 사업,
또 모아주택, 모아타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재개발 투자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볼까 합니다. 제목은 재개발 투자 시기와 재개발 투자의 장점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 누가 물어봐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여 년 전, 20년 전,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가더라도 재개발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짐으로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인데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 아파트 이 재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가게 된다면 항상 아파트가 짓기 이전보다는 지어진 이후에 가격이 너무도 뻔하게 오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의 기본적인 단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개발은 원래 예정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가 들어가거나 바로 더 노후도가 맞아 정비지수가 맞으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재개발이 들어가면 15년, 20년 걸렸는데 최근 작년 자료를 보면은 평균 서울시의 재개발의 사업 기간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년이 채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재건축은 약 몇 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됐는데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보통 한 1년이면 추진위가 승인이 나고요.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나면 보통 한 2년, 이제 1년 지나서 조합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인가까지는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 인가가 나면은 일단 5부 능선을 넘어간 거죠. 이 5부 능선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대부분 조합 이 재개발 자체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뭐죠? 곧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축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가 나려면 각종 법규가 그리고 교통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과했는지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건축 심의를 합니다. 뭐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가가 나고 나면 중간에 이제 감정가 각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죠. 감정가를 판단하게 되고 사업성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몇 평형들을 과연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을 가져서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이 집들이 과연 몇 평형 몇 채를 만들어야 되냐를 결정하고 사업의 규모를 확정짓게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일어납니다. 관리 처분하고 나면 자기 권리가액과 또는 동호수 추첨할 수 있는 자격들을 다 부분한 후에 그 다음에 돈으로 환산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도 한 9개월 정도 걸리겠죠. 9개월에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주하고 나면 그 공사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가고 조합원에 대한 먼저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를 분양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일반 분양을 받을 때는 대부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죠. 평균 서울에 지금 현재 청약 통장 가지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62점이가 되니까 상당한 무주택 기간이 오래돼야 되는 그런 점수가 또 높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으로 접견하기는 너무 확률이 낮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주해서 공사하고 한 3년 보통 30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에 어떤 시기에 어떤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가격은 이 단계 재개발 투자는 단계별 가격 상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보통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추진위 할 때는 좀 덜 오르다가 조합 인가가 나면은 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 기간 또 했으면 약간 좀 오르다가 사업시 인가가 나면 이제 7분 능선 넘었다 생각해서 이제 확실히 간다 생각하고 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또 오른 상태에서 또 좀 가다가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주 계획 잡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입주 후에는 그 지역의 편의시설과 또 인기도,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준공 후 2년 이내까지 1년만 살면 비과세가 되는 대체주택투자법이 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주비를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또 좀 나름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체주택을 사서 투자를 하고 본인이 살면서 1년 살고 비과세를 받는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간단합니다.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짓지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주거지역이 일정 노후도가 보통 3분의 1, 60% 이상, 20년 또는 30년 된 건물이 노후도가 60%가 평균 노후도죠. 평균 노후도가 60% 진행이 되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리고 아파트는 또 아파트에서 오래되면 또 낡고 노후도가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서 다시 또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투자 시기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적은 돈, 작은 돈으로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재개발 예정지에 가셔서 이렇게 정비구역 될 만한 지역을 찾았을 때가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파트에 지어지는 게 근접한 사업조합 인가, 사업이 좀 확실하게 진행된 거죠. 조합 인가 이후 또는 사업시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심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가성비는 좀 낮지요. 가성비를 높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조합 인가 전 그리고 정비구역 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더 활용하기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분들 키우고 아이들 다 키우고 결혼할 때 됐는데 또 재개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와 내 가족 간의 명의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내 집 가지고 살죠. 그리고 또 대부분 자녀분들에게는 투자를 잘 안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부모 명의로 계속 하나 추가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보유세 부담 그리고 또 팔자니 양도세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남에게 팔기는 좀 아깝고 그리고 또 월세는 더 받아서 또 생활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자녀에게 증여나 자녀에게 매매를 통해서 계속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부자 되는 현상이 좀 보입니다. 제가 자녀가 많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가 중과되는 세금이 고율일 때는 자녀들에게 갖고 나누어 준 것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자녀분들이 결혼을 할 때 또는 세대 분리를 할 때 직장을 다녀가지고 세대 분리가 되거나 만 30세가 넘으면 이 갖고 있는 부모 한 채, 자녀 한 채 갖고 있는 것들이 분리가 돼서 각각 한 채씩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거주하고
자녀 명의로 해놨던 것은 2년만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 매각한 돈으로 또 나름대로 생활의 편의를 보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과하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많이 사가지고 보유를 하셨죠. 그런데 최근 뭐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 두 채만 있어도 막 보유세가 1년에 종부세 같은 경우 4, 5천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서서히 아파트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지니까 이건 팔고 싶은 마음은 또 꿀떡 같은데, 또 이 양도세가 중과돼서 요즘 보면은 양도세가 두 채만 하고 있으면 10억을 벌어서도 7억 넘게 나오니까 지금 팔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내 집 하나는 갖고 싶은데 이거 자녀분들이 미래에 내 집 마련 서울에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또 자녀분들도 돈은 없지만 뭔가를 하나 사고 싶은 욕망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쳐다보는 세계가 이런 재개발의 상황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빌라를 하나 사거나 또는 자녀 두 분한테 빌라 하나 살 때는 초기에는 3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지겠지만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좀 적다. 그리고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었을 때 정도면 자녀가 세대 분리가 돼서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지금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투자 또 시기가 과연 내가 정비구역에 지정되느냐,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때 투자할 거냐, 예정지 투자할 거냐, 사업시행가 투자할 거냐,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나이도 중요하겠다. 자녀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정지 쪽에서 싸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예정지에 있는 것들은 집들의 노후도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 매매값과 전세값을 비교해보면 전세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비가 낮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가지고 노후도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접어들 때쯤 되면은 매매가는 높아지는데 전세가가 낮아서 실제 투자금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관리처분 시점까지 왔을 경우에는 매매가는 뭐 10억, 15억 가는데 전세는 1억밖에 가지 않죠. 그럼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고, 빨리 아파트가 되면 다시 또 종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가 어린 나이에 자녀들일 수 있도록 예정지 단계나 아니면 이렇게 초기 단계에 투자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이가 만약에 정년기,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26에서 한 뭐 32, 3세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일찍 너무 애정지 단계에다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아파트 사고 또 뭔가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또 갈아타거나, 또 아니면 돈이 좀 많이 모아지거나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벌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부모들이 자녀 한 채 다 주고 왔는데 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또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거에 맞춰서 시기를 투자하게 되면 좋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사가지고 다 지어졌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면 아파트가 다 지어진 이때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지금 투자하면 10년, 15년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오히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할 경우에 초기에 투자했다가 다음 단계 조합 인가가 나면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합 인가 이후에 팔 수도 있겠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후에 사신 분들은 한 3, 4년 있다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팔면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매각하고 또 시점에서 오르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분들도 이 재개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잡한 게 있다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아예 모른다라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 투자 복잡하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이해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을 때 시작을 하라.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이게 10년 후에 할지 12년 후에 할지 그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요즘은 단체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의가 많이 있으면 사업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재개발, 재건축의 열의가 아주 높은 시기이니까 그렇게 기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번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 아래 나가고 있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나요? 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그 집을 처분하고 뭘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차에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네. 두 개를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주택은 어떤 거 갖고 계시나요? 주택은 죽전 동성 2차 아파트 하고요. 그다음에 동탄에 SK 파크뷰 2차 갖고 있거든요. SK 뷰 파크 2차요. 네. 그 수지 아파트가 용인시 맞나요? 지역이 어디인가요? 죄송해요. 동성이 아니라 죽전 벽산 아파트요. 네네. 그 오리역 옆쪽에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럼 죽전 벽산 아파트 용인시에 죽전. 주택 하나 주택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화성시에 SK 아파트도 보유하고 계신데 각각 네. 보유 기간 여쭤봐도 될까요? 용인시 아파트는 얼마나 보유를 하셨나요? 용인시 아파트는 13년도부터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탄 SK 뷰 파크는 20년 2월에 구입을 했어요. 네. 자, 그러시면 이 보유 기간은 이제 용인 아파트는 13년 되셨고 이제 화성시는 이제 2년 정도 되셨네요.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서울로 이주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이 전문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동탄 그리고 지금 죽전에 갖고 계시는데 죽전에는 오래 사셨나 봐요. 네, 거의 한 10년 좀 안 되게 산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인 2주택자가 올해부터는요.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네. 기존 주택은 지금 3년 안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 맞아요. 네. 12억까지는 비과세 맞거든요. 네. 그런데 동탄 있잖아요. 네. 동탄은 하나가 남았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은 2년을 이 기존 주택 매각한 날로부터 신규 주택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요? 예.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네. 기존 주택 매각하고 나면 바로 요 신규 주택 있잖아요. 동탄 있잖아요.
네. 바로 매각하면 비과세로 팔 수가 있었어요. 이게 2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2020년 아. 샀으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과세가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요 주택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탄에 거주해야 할 계획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사실 회사는 더 가까워서 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동탄 그 아파트가 음. 최근에 뭐 8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네네. 최근에 6억 7천에도 거래가 되고 막 이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조바심이 생겨서 저는 팔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 그럼 얘도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자님은 있었거든요. 저희 방송 본 지 얼마 안 되셨죠? 좀 됐는데. 네. 제가 사실은 요 동탄을 팔 걸 여러 번 조금 몇 번 암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그 네. 일본 도쿄라는 곳을 보면 신도시들이 가격 인프라 좋고 막 좋다가 네. 도쿄라는 데를 다시 이제 도쿄 그러니까 동경이죠. 동경이 네네. 재개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주면서 나가 있는 신도시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서울 네. 들어보면 맨날 재건축 재개발 얘기 나오죠. 네.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경에 있는 다마시티 같은 경우 다마는 굉장히 잘 나갔던 곳인데 서울에서 도쿄에서 3, 40km 떨어졌어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5, 60km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산지구, 창릉지구, 뭐 대장동, 뭐 좀 현재 뭐 이 판교 이런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곳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그래요? 다소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냥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바로 앞이고 예, 막 예. 동탄 인덕원선도 생긴다고 그러고 예, 예. 말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는 뭐. 호재들이 가격을 상승시키긴 했지만 이게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이게 있어요. 교통이 말이죠. 여기 옛날에 이 신도시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아파트 주거 환경 좋아지고 공원, 뭐 학교, 그 다음에 대도시와의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것들이 가격이 좀 올라줘야 올라가는 그런 관심이 많아지는데 가격 네.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 딱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먼저 좀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통이 좋으면 이 교통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개똥철학 같은 얘기지만 뭐 SRT니 뭐 GTX니 뭐 인동선이 이런 게 들어오면 네. 오히려 여기 이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교육 환경이 좋은 쪽으로 나와서 살고 본인들이 가서 출퇴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교통적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또 동탄이 깨끗하잖아요. 신도시니까. 네. 거기서 살다가 한 10년, 15년 살다가 돈 좀 부자가 되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지금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인과 자녀들은 여기 살고 있는데 본인이 서울에 있다가 계속 가는 현상이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이 좀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도시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나 인동선이나 GTX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저는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가격이 상승할 때가 또 손절매한 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직장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족들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냥 사셔도 되겠지만 네. 아까 그 좀 더 죽전도 팔고 또 동탄도 팔아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전 일단 비과세니까 무조건 매각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좀 계산해 보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동탄에 가서 2년 사는 동안 투자를 또 네. 못 하잖아요. 아니 그 죽전 아파트 판 걸로 투자를 하려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동탄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게 재개발 물건 사면은 네. 그게 대체주택 뭐 해가지고 관청난 거를 사거나 뭐 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리 그건 처분 아까 난 제가 거. 좀 강의를 아까 그렇지 않아도 꼭꼭박스 강의를 해드렸는데 네. 그것 좀 다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 천연이 동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동탄이 있는 상황에서 얘를 비과세 만들려면 2년을 거주하셔야 비과세인데 네. 만약에 중간에 죽전을 사가지고 지금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1년 안에 동탄을 팔아야 되고 산 집에 1년 안에 들어가야 동탄이 또 비과세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비과세가 안 되니까 일단 네. 매각을 여기 죽전을 비과세로 매각하시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동탄을 그냥 일반 과세라도 매각을 하고 네. 죽전 판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네. 직장도 가깝다고 하니까 2년 살고 비과세로 매각할 건지 남편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는 노량진이랑 신당 19역이랑 성남 재개발 정도를 봤는데. 네,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네. 아주 좋아요. 아, 다 좋아요. 네, 돈만 자기 자산만 맞는다면 좋습니다. 노량진 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성남 지금 재개발 아마 제가 생각해 경기도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비과세 부분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셨죠? 아, 그리고 네. 네. 항상 매각 전에는 요즘은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매각 전 그다음에 매수 전에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또 다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바탕으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인데, 네, 네, 저희가 현금으로 대략 한 5억 2천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네, 이 돈으로 뭐 전세를 얻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아파트를 네.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상담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염두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혼된 와이프는 마곡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요? 강서구 마곡 쪽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랬을 때 전세는 어디 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를 좋은 지역에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유자금 5억 2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강서구 마곡나루 일대 투자 여부에 대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세요? 저희 올해 예정입니다. 올해 예정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신부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마곡나루역입니다. 본인은 동탄 쪽이고요. 네, 수원이요. 수원. 수원 그러면 영통구. 네. 일단은 그래도 시작은 신부 직장 옆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친정은 어디일 것 같아요? 친정은 지금 현재 어디예요? 친정은 네, 서울은 아니라서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 2천이면 네. 지금 현재 요즘 대출이 좀 막혀가지고 네. 맥시멈 나올 수 있는 게
4억이에요.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뭐 약간 신용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곡지구 투자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띄일 텐데 앞으로 2, 3년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 마곡지구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마곡나루역 쪽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마곡나루역 쪽에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 많이 들어오고요. 양천 향교역 1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곡역 쪽 2기 개발을 했고 일부 LG 사이언스밸리 3차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곡나루 이쪽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웅제약에 이르기까지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약회사 특히 여기는 R&D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번 또 보통 연구원들은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고액 연봉에 또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한번 증가가 될 거고요. 수요가 증가되고 나면 잘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혼 때는 그냥 좀 사랑만으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전세, 월세 살 수 있거든요. 저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그 신부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원래 결혼하시면 신부님들은 좀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멋진 아파트에 그 뭐 주차장도 잘 되고 깨끗한 곳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이걸 약간 보류를 하고 투자를 좀 신경을 썼다가 한 4, 5년 또는 한 7년 정도 이내에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 아이도 출산하게 되게 뭐 잘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신정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여기 신정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신정 내거리역 있죠. 지하철 네. 2호선 지선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과 레미안 아델리체 사이에 신정 뉴타운 4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7, 8억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투자하셔가지고요. 한 6, 7년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면은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입주하게 되면은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14, 15억을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지역에 하나 사두시고요. 먼저 우리 신부님과 본인은 어느 중간 지점을 정해 가지고 너무 머니까 수원과 이 마곡지구의 중간 지점 정도를 정해 가지고 광명이라든가 소사 이런 데에서 월세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서로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신부께서 아이 출산하고 할 때는 그때는 아마도 직장 곁으로 가서 전월세 좀 사시다가 두 분이서 맞벌이 하니까 돈을 모으시겠죠? 네. 그 돈 모아 가지고 이 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정 뉴타운 4구역 있잖아요. 네. 여기를 적극을 넘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대략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낮겠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무주택 쪽을 유지하려면 근린생활시설처럼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상가를 먼저 투자하시겠다. 무주택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뭐죠? 나중에 특공 같은 걸 한번 노려보고 싶기도 하고 예. 네, 상가가 어쨌든 수익이 있고 네. 근생 투자를 했을 때 재개발해서 충분히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네. 무주택자한테도 나올 수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릴게요. 상가 투자를 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모은다 할 때요.
네. 이 모은 걸 가지고 신정 뉴타운에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걸 상가 가격 오른 거와 월세 모은 것을 가지고 절대 신정 뉴타운 가격 오르는 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정 뉴타운 내에 있는 상가를 살 수는 없을까요? 예. 그다음 요즘 상가가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와 전체적인 분위기상 상가에 대한 미래가 지금 약간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혼부부들이요. 일단 전세 월세라도 시작은 서울에서 하라. 이게 이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 감각 있죠. 촉이라고 하는 거죠. 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섰는데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50대가 많이 좀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청약 물어봤잖아요. 네, 청약은 특공이라든가 이런 확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특공 하다가 좋은 데 하려고 해서 서울 같은 데 하려고 했더니 맨날 떨어져. 그래서 서울에서 먼 어떤 지역을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인력 2, 3억 오른 거에 빠져가지고 그 샴페인 터트린 거 가지고 10년, 20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5년, 6년 안에 그래도 붙었어. 하나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6년 지나서 7년이 지나도 안 됐어. 그때 뭘 받아요? 열받아요. 열받아서 계속 이제 청약 가점 높아지니까 가점으로 도전하거든요. 애는 둘, 애 셋 낳는데도 10년, 16년, 15년, 17년 동안 가점 65점, 70점 만들어가지고 당첨됐다 할게요. 그러면 분명히 당첨되면 오르는 건 벌겠죠. 잃어버린 17년 어떻게 하려고. 다른 친구들은 이 시기에 잘 투자해서 6억이 아니라 제가 16억도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청약은 제가 봤을 때 능력이 되는 능력이 좀 우리 시청자처럼 5억 2천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신정 뉴타운 4구역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물건 상담 받으려면 직접 찾아뵈도 될까요? 직접 현지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3개만 가서 보여요. 3개만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신정 뉴타운 4구역 물건 사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물건을 보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한 번 더 뵙고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결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3번째 시청자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해서 지금 상담드리려고. 네, 아파트가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 신정동 목동 현대아파트예요. 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현대아파트요. 목동 네, 목동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오목역에서 가까워요. 예. 네,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게 20년 됐는데 살지 않았어. 이번에 처음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과 자세히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주셔서 매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시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요. 보라고.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네. 2시부터 방송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제가 카나다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봐요. 제가. 저기 맞습니다. 지금 카나다, 미국, 브루나이, 여러 나라에서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2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대표님. 네. 제가 신정동 목동 현대아파트 42평인데 18년 전에 제가 샀는데 네.
한 번도 안 살았어요. 여기 세만 놓고. 오케이, 알겠고. 두 번째 고민은요? 두 번째 고민은 이걸 그냥 안 살고 새를 놓아야 되는 건지. 네.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여기에 집에 언제 입주하셨어요? 지금 한 1년 됐어요. 1년만 더 살면 돼요, 이제. 1년 더 사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18년 전에 샀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양도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양도세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80% 장특공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장특공 80%가 올해부터는 바뀌어가지고 네. 보유 기간은 지금 10년 넘었으니까 네. 40%가 맞는데 지금 네. 거주 기간이 이제 1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80%를 받지 못하고 네. 4%밖에 안 돼요. 또 2년 그래요? 살면은 또 8%, 3년 네. 살면은 12%, 1년에 4%씩 늘어나요. 네. 그리고 목동 현대 아파트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저희는 강남 남편하고 나이도 70이 넘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평수가 커요. 둘이 아. 살기가. 목소리가 70이 아니라 50대 후반처럼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대표님. 시청자님, 예. 저기 안양천 옆에 있는 목동 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42평이요. 예. 어디 뭐 쓸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 돈도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저라면 안 팔아요. 안 팔고 너무 예. 크고 부담되면 예. 전세를 놓으세요. 전세. 나이가 남편이 74시고 제가 71인데 이걸 정리해서 그냥 할까 그랬는데 특별히 쓸 돈은 없는데 팔지 말을까요? 예, 팔지 마세요. 대표님? 예. 다른 건 몰라도 요건 부동산 네. 가격이 떨어져도 얘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그리 전에도 리모델링 한다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하면 매덕을 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리모델링 할 때 네.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1주택자는 2주비도 빌려줘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일단은 살 수 있는 데까지만 살다가 리모델링하면 자동적으로 2주 나가잖아요. 네. 그때 2주비도 나오거든요. 그럼 대표님 제일 궁금해. 제가 그럼 여기서 2년을 살아야 그 40%그 공제를 받지요? 아니요. 1년에 4%씩이니까 네. 10년 살아야 40%를 해줘요. 그래요. 그런데 1년 살 때마다 4%씩 넘는데 자, 네. 이제 이게 이제 12억 아파트 가격이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네. 12억이 만약에 이제 20억이다 하면 8억 부분 있잖아요. 네. 8억에 대해서 80% 공제를 받게 되면 6억 4천 공제 받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보유 기간이 10년 넘었으니까 48에 32, 3억 2천은 공제를 받는데 네. 거주 기간이 이제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8%, 88에 64, 6,400만 원. 또 1년 더 살 때마다 48에 32, 3,200씩 늘어나는 거예요. 3,2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대표님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저희가 2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2년을 채워야만 그나마 그 40%도 공제를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돼요? 예, 안 살아도 지금 40% 공제는 받아요. 산 지가 여기서 18년 전에 샀기 때문에. 이게 2년을 하나 안 살아도 공제를 받아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표님한테 상담 좀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꼭 오실 때 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네. 예. 자, 이 대표님 전화 꼭 끝나고 중요한 다시 건 상담 저희가 시작하시면 제일 됩니다. 걱정하는 건 저희가 2년을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40% 공제를 받는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지금 방송 끝났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네. 보유하시는 걸로 하고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바탕으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